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솔루션 아키텍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현영환입니다. 오늘 굿모닝 아이텍 솔루션즈 데이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 공공행정 분야에 클라우드 도입과 전환이 시작되어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더 많은 기관들이 클라우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안하는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트렌드와 주요 이슈 사항들, 그리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전략과 공공기관이 많이 선택하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기관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트렌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기사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이용하여 공공부문의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 혹은 신규 서비스에 적용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뉴딜 같은 정부 정책 방향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는 정부가 979억 원의 예산으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높일 예정인데요. 이 예산을 통해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 및 개발, 그리고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클라우드 관련 예산의 확대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기정통부가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서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7월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계획이 발표되었고 약 1만 개의 행정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현재는 작년에 이어 2차년도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장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국가안보, 수사, 재판 업무 같은 행정기관 중요 정보와 민간 정보 같은 경우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의 클라우드 도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클라우드의 서비스형 모델, 즉 사스 서비스 모델에 대한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기업들의 사례들도 많이 등장하면서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는 별도로 클라우드 전환 단계에서 기존의 기관이 보유한 온프레임 환경과 민간 클라우드를 연계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도입이 검토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사례들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기존의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한 IPsec VPN이나 전용선 서비스를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 환경과 내부 시스템을 편리하게 연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광역 권역을 묶어 자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기관 혹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민간 협력 모델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민간 부분의 IT와 클라우드 기술 노하우, 기관의 IT 자원의 통합 관리 모델로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보안 기준인 CSAP를 보유한 국내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CSAP를 보유한 클라우드이므로
대부분의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CSAP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뿐만 아니라 금융 또는 AI 등 특정 산업 혹은 기술 특화 클라우드도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 기사에서 올해에는 금융, 공공 부분에 클라우드 적용이 늘어나면서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공공 부분 클라우드 확대 적용은 2016년도부터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서 시작되어 올해에는 클라우드 적용이 본격화되는 정책 단계로 들어서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키포인트는 공공 부분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확대 적용을 위한 정책 수립, 그리고 도입에 그치지 않고 클라우드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공공 부분 클라우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2022년도 공공 부분 클라우드 주요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 두 번째, 클라우드 관련 정부 정책 지원 과제, 세 번째로는 지자체, 자체 클라우드 센터 구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올해 확대 진행될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으로 공공행정기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민간 클라우드 우선으로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관련한 정책 지원 과제들이 단순히 클라우드 도입뿐만 아니라 서비스형 클라우드인 사스 활성화와 사스 기업 육성,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의 정책들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의 자체 클라우드 센터 구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약 1만 개의 정보 시스템을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첫 해인 21년도에는 약 17% 정보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2025년에 전체 공공행정기관의 정보 시스템의 약 46%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전환이 되며 약 54%는 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이 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 소규모 전산실에서 자체 운영 중인 정보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와 공공 클라우드로 이전 통합하여 향상된 보안 서비스와 인프라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전환 사업은 작년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460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었고, 총 3차에 걸쳐 민간 클라우드와 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는 네이버와 같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형태이고, 국가안보, 수사, 재판 등 주요 업무 시스템은 행안부가 지정한 클라우드 센터, G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전 첫 해였던 작년의 전환 결과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 공공행정기관 클라우드 이전 대상 중 총 299개 시스템, 약 42%인 126개 시스템이 네이버 클라우드로 이전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여러 시스템이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인식도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각 기관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비스 안정성과 품질을 믿고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2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관련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2차년도 사업이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2차년도 사업의 상세 설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클라우드 전환 이행 사업이 발주되고 수행될 예정에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과제들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로 담당하고 계신데요.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육성하기 위한 예산과 지원 과제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핵심 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인프라 기업으로 선정되어 총 5개 산업 분야에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자체 사스 서비스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글로벌 사스 육성 프로젝트인 GSIP 사업도 참여하여 국내 사스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지자체 클라우드 센터를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하여 광역 지자체를 커버하는 클라우드 센터 구축과 활용에 대한 정보 전략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행안부가 지정한 국가안보, 수사, 재판 등 주요 업무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G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몇몇 광역 지자체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하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거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예산을 살펴보면 총 6,725억 원이 클라우드 이용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민간 클라우드 관련하여 약 58%인 3,800억 원, G클라우드 예산으로 1,000억 원, 그리고 자체 클라우드 구축 예산으로 약 1,700억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볼 때 올해에는 공공행정기관의 클라우드 확대 전환을 비롯하여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전환 및 도입과 클라우드 육성 정책을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한 조사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 조사에서 정보자원 운영의 효율성, 4차 산업혁명의 대응,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의 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이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정책에 따라 올해에도 많은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등이 클라우드로 전환될 예정에 있어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로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관의 인프라 유형이 기관의 사무공간이거나 임대 혹은 자체 IDC 등 현재 IT 인프라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제도,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기투자된 IT 자산 및 예산 등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보유한 시스템이 국정자원센터와 같은 국가지정시설에 입주해야 되는 대상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검토를 통해서 순수하게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이 가능한지 또는 민간 클라우드와 기관의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요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맞는 클라우드 도입 유형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솔루션 파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도입 및 전환 유형을 크게 나누면 4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적용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내부의 인프라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연계해서 IT 자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IDC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플랫폼을 자체 IDC에 구축해서 확장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는 유형이 있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존부터 공공기관에 특화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존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들입니다. 기본적인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백업 서비스에서 시작해서 AI 서비스와 디도스 방어 등의 보안 관제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 100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에서부터 응용 서비스 개발 환경 및 운영까지 가능한 기술들을 한 곳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전환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유형의 첫 번째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전면 적용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이 CSAP 보안 인증을 보유한 민간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관 전체 인프라 환경을 구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택에서 주요 포인트는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가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는가와 기본적인 클라우드 인프라인 가상화 서버,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 관련 서비스의 제공 유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약 100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웹 서비스 형태로 기관이 사용하시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리 화면과 기능들을 익숙한 화면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민간 클라우드를 연동하여 구성하는 하이브리드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떨어진 형태이고 연결해야 되는 플랫폼이 다르다 보니 연계 구성하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사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용선 서비스인 클라우드 커넥트와 IPsec VPN 서비스 그리고 VPC 서비스를 함께 이용해서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VPC 환경에 인터넷 통신이 필요한 퍼블릭 서브넷과 내부 통신만을 하는 프라이빗 서브넷을 각각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통신만 가능해야 하는 사설 구간을 전용선 혹은 IPsec VPN을 통해서 기관의 온프라미스 환경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수도권 공공 클라우드 리전과 남부 리전을 운영하고 있어 원격지 재해복구를 위한 DR 구성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관의 보유 상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외부에는 민간 클라우드 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보유 상면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버팜을 기관 내 전산실 혹은 IDC에 구성하여 보안상 민감한 데이터는 기관의 IDC에 위치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위치하고 기관의 보안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품으로 뉴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뉴로 클라우드 상품은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버 모듈과 공조 모듈을 탑재한 데이터 센터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스마트 서버팜 형태가 있고 IDC 상면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에게는 렉 타입으로 제공 가능하도록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렉 타입의 뉴로 클라우드 상품은 금융기관인 한화생명 차세대 서비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로 클라우드의 장점은 기관의 데이터 센터에 네이버 클라우드의 기술과 동일한 클라우드 스택을 기관의 IDC에 위치함으로써 기관의 보안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기관의 기존 시스템과 연동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민간 클라우드인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가 있어 자원의 확대 사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뉴로 클라우드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직접 하드웨어부터 플랫폼까지 모두 운영 관리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고 다양한 클라우드 관리 도구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뉴로 클라우드의 소형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렉 1개 규모의 클라우드 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앤 또한 기관 내 IDC에 설치 가능한 HCI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앤에서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하며 기관 내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한 관리 포탈을 통해서 편리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하이브리드 서비스 상품인 뉴로클라우드와 클라우드 N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뉴로클라우드가 중대 규모의 사설 클라우드 용도라면 그것보다 소규모로 구성이 가능한 서비스가 클라우드 N이 되겠습니다. 뉴로클라우드가 규모가 있다 보니 나스 스토리지가 지원이 되는 점과 네이버 클라우드의 퍼블릭 존과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각 특징을 고려해서 기관의 클라우드 사용 규모에 맞게 기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공공기관용 네이버 클라우드의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이버와 라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춘천 데이터 센터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이퍼스케일 규모로 세종 데이터 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와 같이 대규모 국민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구축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 총 6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 클라우드 리전 이외에도 남부에도 공공 클라우드 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초기에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과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획득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선택 시에 우선 고려해야 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인 CSAP 인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호를 하는 동시에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보안 컴플라이언스 대응도 가능한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공공 특화 클라우드 존, 금융 특화 클라우드 존, 의료 특화 존, 일반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존 등 산업별 특화 클라우드 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8개 영역에 약 200여 개의 클라우드 상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각 산업별 특화 클라우드 존의 고객 수요에 맞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클라우드 선택의 기본이 되는 CSAP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전용존은 공공기관을 위한 전용 관리 포탈과 콘솔을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일반 클라우드 존과 완벽히 분리된 환경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디도스와 IPS, IDS 보안관제 서비스를 기관마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보안관제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서를 기관마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보안 접속을 위한 IPsec VPN 상품으로 안전한 시스템 보안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인 클로버, 파파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도 코로나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을 간편하게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장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장애 시 자동 HA 동작 기능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상 서버 이외에도 네트워크, 스토리지, 로드 밸런스 등에도 HA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리전 제공으로 DR 환경이 구성이 가능하도록 수도권과 남부권에 각각 공공 클라우드 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분리된 IDC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재해 발생 시 최소의 다운타임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DR 환경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온프라미스 대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DR 환경 구성으로 작은 규모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DR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및 네트워크 항시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맞춤형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보안 관제 서비스는 네이버와 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최신의 보안 관제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안 위협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스템 혹은 오픈소스의 취약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공지를 통해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취약점을 고객이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안과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셨는데요. 이번에는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 온라인 트렌드의 확대로 AI 서비스 등의 기술 활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업무 환경이나 회의 환경이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화상회의 솔루션이라든지 네이버 웍스처럼 모바일 메신저에서 바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서비스 활용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의 클로버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음성의 화자 분리가 가능한 기술을 활용, 회의록을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한 클로버 AI 콜 서비스를 이용해서 능동 감시자의 상태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서비스가 방역 현장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유증상자 대상으로 보건사 담당자가 하루에 2번씩 환자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 서비스가 네이버 음성인식 서비스인 클로버 케어콜 서비스를 활용하여 유증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진단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사례입니다. 이 서비스는 AI 음성 기술을 이용해서 보건소 담당자가 감염병 예방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 사례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이 서비스 모델을 활용해서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클로버 케어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성인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민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클로버 음성인식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객센터 전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챗봇 등을 연계 활용하여 AI 스마트 컨택센터 구현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OCR 기술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인식해 인증을 완료할 수 있는 OCR 특화 모델도 활용해 볼 만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이 확대된 원격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은 이미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업무관리 시스템을 OCR 혹은 챗봇 등을 활용하여 회사 업무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스템 중 직원들의 비용 정산을 위해 증빙이 필요한 영수증을 OCR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인식시킨 후 업무 시스템에 입력 정산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회의 같은 경우 클로버 음성인식 기능과 화자 분리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AI 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간편 민원 발급 시 부정 발급 방지 등에 적용해 볼 만한 클로버 페이스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활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외국인들과 긴급 상황 발생 시에 통화 내역을 문자로 자동 번역하여 대응할 수 있는 클로버 음성 인식 기술, 챗봇, 팝하고 번역 기능 등에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포레스트나 클라우드 하드업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서 재난 대응 모델을 개발, 응용하는 곳에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특정 지역의 시설물 정보 등을 IoT 기반으로 센싱하는 환경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 등에도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 부분에 있어 클라우드 도입 트렌드와 이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수요와 니즈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3가지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서비스를 활용하여 적용 가능한 몇 가지 활용 방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미 많은 고객사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검증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 부문에 있어서도 보안과 관련한 국내외 국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 특화 클라우드 존을 통해 기본적인 IT 인프라뿐만 아니라 네이버 서비스에 사용되는 최신의 다양한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국내 클라우드 넘버원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클라우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